책자 377쪽부터 있는 당건설 전략 발제하겠는데, 저는 노동자 혁명당 책임있는 문책입니다. 오늘 새로운 용어가 하나 탄생을 했는데요. 기존에 뭐 현실사회주의, 뭐 관료적 사회주의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사회주의 이런 게 하나 오늘 신조어로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괄호를 벗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 발제는 크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부분, 문제 설정 관련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오늘의 위기를 막스주의적 시각에서 세계자본주의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방금 앞 토론에서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에 기초해서 본다면 지금의 정세는 지난 20세기 초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지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상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새롭게 다시 전쟁과 혁명의 시기다. 결국 이거는 또다시 사회주의냐 야망이냐 또는 계량의 혁명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세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제 전개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세기 초하고 한 100년이 흘렀는데요.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자본주의.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태어나면서부터 세계가 자본운동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현실화된 것은 그렇게 최근에 지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표현되어지는 이 부분이 되면서 지난 30년 동안 말 그대로 지구 전체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단일한 생산 양식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의 위기가 어떤 지역이나 일국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공간만 그렇게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규정하거나 시사하는 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혁명에 주목해야 되고 그 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실천도 그에 맞게 좀 재편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세기 초에도 우리 선배 혁명가들은 어차피 사회주의 혁명이 일국에서 그친다고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본주의가 불균등 결합 발전을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구체적인 실태는 가령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또 다 각각 다릅니다. 그것이 발현되어지는 구체적인 형태나 그 내부의 주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어느 날 세계혁명 동시에 하자 이런 거는 이제 꿈같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본주의의 패절은 오로지 지구적 차원, 세계적 차원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그 이후로 말하자면 유럽혁명, 세계혁명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러시아로 국한됨으로써 사실상 100년 동안 우리는 세계적 차원, 세계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우리 머리에서 그냥 다 잃어버린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2008년 글로벌 위기가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 중동에서의 어떤 투쟁과 또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유럽에서의 대중투쟁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그런 투쟁들이 동시기에 일어나기도 어려웠고 두 투쟁의 성격이 너무나 달랐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도 다르죠. 아프리카의 상태나 유럽 상태가 다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그건 뭐냐면 북아프리카 중동이든 유럽이든 사회주의로의 연속혁명으로 가지 않으면 둘 다 결과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정도의 동시성,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막스 코물날의 하나의 이제 모토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계시장, 세계공항, 세계혁명 이것이 자연스럽게 처음 시작할 때는 했는데 이제 3일째가 되니까 거의 이 막스 코물날의 하나의 모토가 되지 않았나 싶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는 세계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말하자면 사회주의 대당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공항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왜 일국 공항으로 표현되지 않고 세계공항으로 표현되는가. 일국의 사정은 다 다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대당하는 주체의 이 부분은 프롤레타 주체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계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이런 과정으로서의 그다음에 혁명정당 문제를 우리가 다시 본격적으로 또 진지하게 또 차분하게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농자계급의 자기 태제로 그런 어떤 객관의 세계자본주의, 세계공항, 세계혁명에 맞선 주체의 자기 태제로서 사회주의, 지구적 사회주의가 되겠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혁명정당 부분을 역시 태제로 정식화될 필요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 좋아서 혁명정당이지 또는 어떤 분들은 무슨 혁명정당이냐 이러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혁명정당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에 계속해서 직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과정에서도 혁명정당을 둘러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의 혁명가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쟁점이 되고 있고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7년 러시아 볼셰비키 정당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관점에서 위치 지어야 되고 봐야 될 건가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러시아 볼셰비키 정당이 갖는 보편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러시아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야 이렇게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의 명백한 보편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볼셰비키 정당은 정말 러시아적 상황이다. 그것의 어떤 구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100년이 지난 오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20세기 초에 당장 보더라도 러시아와 독일만 보더라도 또는 그 뒤에 이탈리아나 이어서 나온 스페인, 프랑스 등등을 본다 하더라도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는 볼셰비키 정당은 그에 따르는 특수한 러시아의 정세적 산물이다라고 하는 이 양측면을 우리가 동시에 다 봐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결정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뒤에 왜 그러면 그와 같은 혁명정당이 다시 출현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좀 어렵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 뒤에 일련의 흐름은 볼셰비키 정당 그 자체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가져왔던 실패가 분명히 저는 있겠다. 그것에서의 핵심적인 이 부분을 오늘의 상황과 정세에 맞게 재해석하고 또는 재편하고 재확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그것을 단지 재현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분명히 원인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만 저는 여기에는 이제 반대하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셰비키 정당이 러시아만의 특수한 상황으로서 나머지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 혁명정당 자체를 내심으로는 부정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면 뭔가 개량주의로 몰릴 것 같으니까 볼셰비키 정당을 자꾸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걔를 문제 삼음으로써 그 결과적으로 혁명정당 그 자체까지를 부정시키고자 하는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으로 좀 와서 보면 한국 전체로 보면은 사실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세계적 차원에 봤을 때 말하자면 주요 변수가 안 됐었죠. 늘 종속 변수였고
어디선가 일어나면 그 뒤에 따르는 이런 정도의 어떤 위치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하나는 이제 한국자본주의의 성장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1987년 이후의 대중투쟁의 새로운 등장, 이 양측면을 동시에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늘의 지금 세계자본주의가 다시 그 동아시아의 그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중되는 측면과 제국주의 사이에 첨예한 대결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세계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 사회주의 혁명을 어떤 식으로든가 이끌 수 있는, 이끈다고 하는 게 뭐 전체를 이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정학적 그런 가능성을 한국 사회가 객관적으로 갖고 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일본, 중국 등 이 부분은 아무리 지금 현재 한국의 대중투쟁이 약화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가장 앞서 있다. 그리고 지난 20년 내지 25년의 대중투쟁의 경험이 여전히 어쨌든 밑바닥에는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이끄는 데 있어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두 번째 부분에서 2008년 이전의 세계를 제가 조금 맥락하고는 다르게 좀 집어넣는데요. 이건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절을 굳이 집어넣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0년대에 대한세계화 운동과 반전 대중투쟁이 전 세계를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등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쇠락했거든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좀 담아놓은 건데요. 그거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혁명 세력, 혁명 정당의 부재라고 하는 점을 비추어서 2008년 이전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마치 그런 운동, 대한세계화 운동이라든가 반전 대중투쟁의 연속선상에서 뭔가 세계 변화, 그래서 예컨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수천개의 대안이 있다, 세계사회포럼을 이슈로 한 이런 부분들에 전 세계 좌파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바라봤던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이제 와서 본다면, 거꾸로 본다면 혁명정당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운동을 더 진전시켜낼 수 있는 이런 주체의 자기결집이 없었던 것이 그 운동이 쇠락하게 된 또 하나의 문제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388쪽에서 이제 그런 한국에서의 당건설 운동의 평가를 좀 보겠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짧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 부분은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길게 이렇게 소설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냥 집약해서 몇 가지로만 좀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의 당건설 운동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민주노동당이 탄생하면서 그 흐름에 동의하지 않는 사회주의 세력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혁명주의 세력으로 표현하든 이 주체들 내부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어쨌든 당건설 문제에 대한 1차 쟁점이 있었죠. 그래서 일련의 흐름들은 민주노동당에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컨대 좌파 블록이든 사회주의 블록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과 그렇지 않다. 바깥에서 독자적인 당건설을 시도하고 그로부터 운동을 스스로 민주노동당과 다르게 조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둘러싼 하나의 쟁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결국 오늘의 시간에서 보면 두 세력 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성공하지 못한 것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을 저는 개량기 지도부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 투쟁을 안에 들어갔던 세력이든 바깥에 있던 세력이든 벌려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왜 개량주의 지도부와의 전면적인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 전체 계급 투쟁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나 또는 이후에 당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갖는 중요성이 뭐고
또 전면적인 정치쟁을 해야 되는 그 과정과 내용과 조직화 이런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표현되기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가장 추상적인 입장에서 의회주의냐 아니냐, 뭐 계량주의냐 아니냐 이런 수준에서 하나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버리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투쟁을 얼마나 빡시게 하느냐, 투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수준의 문제로 모든 것들이 다 제약당해버림으로써 그 안에 존재하는 풍부한 정치적인 내용과 토론해야 될 것들이 다 사장돼버린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였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 또는 현장을 조직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대립이 좀 있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집약해서 단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선 토대 구축인가 선 당건설인가. 말하자면 이 부분이 쟁점으로 존재했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장이 이렇게 어렵고 주체들의 상태가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당, 그것도 뭐 사회주의 정당 또는 혁명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오히려 차분하게 현장에 다시 또는 지역에 다시 내려가서 차분하게 주체를 재형성하거나 구축해서 그 결과에 위에서 당을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명백히 전자의 관점이 서 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난 20년이야말로 충분한 토대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존재하지 않은 것은 정치였고 노동자 정치였죠. 그 다음에 당 문제였다는 거죠. 바로 그 당의 부재가 그 많은 대동투쟁이 오늘날 이렇게 사그라들게 한 원인이었다. 그리고 가령 토대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면 토대 구축을 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노동적 쟁점 또는 그 조합적 그 수준의 문제 또는 노동자에 국한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과연 새로운 조직화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명백히 당이라고 하는 강령과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현장을 조직하더라도 조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그 쟁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시간상 좀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한국의 당건설과 관련되어져서 일련의 이제 그 존재하는 정파들 간의 이 조직화 과정을 어떻게 해서 당건설에 이를 것이냐.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독자 정파를 유지하면서 공동전선 수준에서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먼 미래에 당을 건설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 정파 간 벽을 허물어내면서 그로부터 어떤 당건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의 과제를 놓고 그 과제 아래 오히려 자기 정파를 거꾸로 재편해 나가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당을 건설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저는 명백히 후자적 입장이었고 산후위는 바로 그를 위한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산후위 운동은 그 자체로는 성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한 저의 평가가 이 부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산후위 운동이 실패한 이후로 잠깐 동안 이 당건설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것도 실패했는데 또다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 당건설 문제를 전면에 등장시키게 된 계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통진당 사태입니다. 통진당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현재 이 당건설 문제가 전면에 부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점과 관련된 혁명주의자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라는 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5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파산한 이 과제를 혁명주의 세력이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또다시 노동자 계급의 진정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가 뭔가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수준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정당, 사회주의 정당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또는 뭐 노동자 중심의 뭐 새로운 진정한 진보정당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난무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독자 정당이라고 하면 오직 노동자 혁명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그것을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그 네 번째 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매주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핵심적으로 문제의식만 말씀드리면, 지금의 정세가 혁명적 정세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의 혁명 정세가 아니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다만 혁명정당은 혁명적 정세 때나 가서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활동이 바로 그러한 정세를 내다보는 그 활동으로 지금 우리는 혁명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혁명적 정세는 아니냐고 하려면 당연히 혁명적 정세는 아니지만 우리의 활동은, 정치 활동은 바로 그러한 활동으로 지금부터 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도래할, 미래에 도래할 이 혁명의 정세와 지금의 이 투쟁을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작 혁명적 정세가 도래하도 제가 볼 때 우리가 할 일이 없거나 이미 그때는 다른 세력들이 또 그 혁명적 정세를 오히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말아먹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부터 바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 사이에 말장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당 건설의 조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당면의 최대 마제임을 역사하고, 그리고 이제 노역주의 그 경험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게 지금 혁명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정세는 아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당이라고 하는, 좀 혁명정당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을 읽으면서 뉘앙스는 이제 그 둘이 사실은 만리장성이 쌓이는 게 아주 그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재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당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쉽게 말해서 변형 모임, 오전에, 아니, 이전 시간에 이제 변형 모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 되게 다양하게 논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그려줬으면 조금 더 유의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주최측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까 주최측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당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우리 고민택, 사실 평소 때는 뭐 선배 이러고 그러지만, 아무튼, 뭐냐 도대체 고민택 뭐라 해야 되나, 혁명가의 정체성은 뭐냐, 저 사람은 사회주의자냐, 꼬미니스트냐. 저는 평소 때 말을 들어보면 꼬미니스트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그럼 이 당이 뭐냐, 당이라고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고, 또한 모든 피어가 수탈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뛰는 그런 조직인데, 사실은 그것을 항상 사실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정당을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정당을 거쳐서 사실 이제 더 발전해 가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막스가 살았을 때는 아마도,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화됐고, 그것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러나 역시 생태, 지난 시간이나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생태 문제라든지 페미니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했었을 텐데, 분명히 그런 것들이 목적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정치화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자본의 지배를 설립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측면으로 대두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당을 만들어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런 사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첫날 토론도 그렇고 어제 정목포 토론도 그렇고 오늘 사실 이제 모두의 이제 친자의 쥐구화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정록보를 빌려서 얘기한다면 적이나 녹이나 외부에 각각의 내재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다는 거죠. 다 그 안에 내재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걸 분리시킬 수 없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제 가사노동 얘기도 나왔고 재생산 얘기도 나왔지만 아까도 분명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당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당을 만들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이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리는 사실 별로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쉬운 측면이 아까 이제 아쉬운 첫 번째 좀 아쉽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사실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전 그 세션에서 변형 모임한테 정록보를 가져가라. 나는 사실 변형 모임이 정록보를 가져가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시는 사회주의 정치, 저도 사실은 뭐 별 다를 게 없죠. 저도 뭐 실천을 잘 못해서 그랬지, 뭐 다 이렇게 동의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아무튼 간에 이 사회주의 기존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항상 반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하고 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록벌 얘기하는 고정갑이 선생님 나왔으면 고정갑 선생님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눈먼 사람이 아닌 이상은 반자본주의자인 거죠, 실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럼 만약에 그 사회주의라는 말을 갖다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랬을 때 저는 21세기에 만약에 사회주의라는 말을 써도 좋고 아니면 뭐 꼬미니즘이라고 써도 좋은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쓸 때 그 사회주의라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꼬미니즘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본에 반대하는 모든 그 운동들, 정치든 뭐 모든 운동들을 갖다가 총괄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다 만약에 쓴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이제 한마디 말씀으로 끝내는데 아무튼 당을 만들 때 지금 이 변화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3일 동안 토론했던 많은 부분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원래 이게 좌파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이렇게 집권을 하고 아니면 이 혁명을 생각을 해서 좌파라고 하는 건 항상 어렵게 사실은 투쟁하고 싸우는 거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죄송한 소리지만 좋은 세상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지 저 비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우리 공인택 동지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가고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제기한 이 문제는 3일 동안 우리가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 건설하는 데서 많이 이제 좀 유의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번 세션에도 나왔고 먼저 본 토론에서도 생산, 재생산, 뭐 정치와 경제, 국가, 시민사회 나는 거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그런 이분법에서 우리에게 강요를 사실 하는 거예요. 아까 이걸 분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꼬미니즘의 사실 정치의 저는 진수는 만약 이 분류하는 것들 우리가 분석으로서 그냥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인다면 이 양자에서 공공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국가 밖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국가 안에 들어가서 그 정당은 또 깨지고 재생산되고 고민택 동지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그 당은 재생산돼야 되는 것이고 또 밖에서도 다양한 꼬민주의적인 아니면 뭐 다른 여러 형태의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 일부에서 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생산이냐 재생산이냐 뭐 이런 거 보면 정치적으로 참 그 기존에 던져주고 있는 자본이나 어떤 권력이 던져주고 있는 패러다임 안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앞으로 진전이 없고 녹적고 뭐 녹보적 운동도 진전이 없다. 우리 운동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막을 내려야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직접 강요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